또 이제 의사표시로 발생이 나오네요. 자,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가지 확인하시고 비진이 허위표시 착오 사기행방 판례 몇 가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록 발생과 관련해서 111조, 112조, 113조 조문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판례 몇 가지 또 정리하시면 됩니다. 의사표시록 발생은 자, 조문을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표시록 발생은 뭐냐? 111조 이게 뭐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그 다음에 2항 외워야 되죠. 갑이 의사표시를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죽었어. 갑이. 또는 제한능력자가 됐다. 한정 후견이 개시가 되거나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표시는 그대로 상대방한테 도달하겠죠. 도달할 테니까 효력이 생기겠지. 그래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111조 2항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112조. 자,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는데요. 자, 을이 제한능력자야. 을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야. 그럴 때 의사표시한 갑은요. 도달을 주장 못해요. 도달했다 주장을 못해. 물론 제한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표시한 사람이 도달을 주장 못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 다음 만에 하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였잖아요. 미성년자.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갑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112조. 113조 공시송달회로 해서 갑이 의사를 표시해서 상대방한테 도달을 시켜야 갑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기는데 갑이 상대방을 몰라. 아이고야. 자, 갑이 상대방을 몰라. 또는 상대방 소재를 몰라. 그럼 찾아봐야죠.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도저히 몰라. 이 과실 없이죠. 이렇게 의사표시한 사람이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조문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도달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자, 의사표시에 도달이 문제되는 경우 상대방이 부지할 때 그 동거가족이 수령했다. 도달입니다. 동거가족이 수령한 경우 도달. 두 번째,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했는데요.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도달. 자, 세 번째, 우편물이 반송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우편물이 내용 증명인 경우하고 등기 우편물인 경우엔 도달로 봅니다. 반면에 통상의 우편물, 일반 우편물, 이 일반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달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몇 가지 간단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유효다지요. 자, 2번. 의사표시한 사람이 그 통지를 발송하고 죽거나 제한능력자가 됐어. 하지만 그 의사표시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1조 이하.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111조 1항. 4번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포인트입니다.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는 큰일 납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다. 자, 5번 보통 우편이라고 되어 있죠. 통상의 우편인데요. 발송만 됐어요. 도달이라 할 수 없다죠. 그죠?
내용 증명이나 등기 같은 경우에는 발송이 되고 반송이 안 됐다면 도달로 봐주지만 통상의법문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1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23번 의사표시 기록 발생하라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 또 나왔어요. 표의자가 발송을 한 후 사망을 했어요. 그래도 청약의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대로. 자,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도달이죠. 도달이 뭐예요?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요게 도달이죠. 이게 도달한 때 이렇게 되죠. 도달한 때 의사표시력이 생긴다. 3번은 내용 증명인데 발송이 되고 반송이 안 됐어요. 그럼 도달이죠. 4번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됐습니다. 1번하고 같은 거죠.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해야죠. 효력에 영향이 없다. 법정 대리인이 통지 내용 사실 알기 전 이건 지워야 되는 거. 이건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이건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자, 4번.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효력이 있다죠. 있다. 4번 틀렸죠. 자, 5번 내용 증명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까지 해버렸죠. 그럼 뭐예요? 도달한 거죠. 내용 증명인데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까지 했으니까 도달로 봐야 되겠죠. 틀린 것은 4번. 자, 4번 조심하세요.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내용을 알기 전에는 이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싹 지워야 되는 거고요. 이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읽으면 되죠. 1번하고 똑같이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1번 사망하거나 4번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게 여기로 가야 되죠.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렇게 111조, 112조, 113조 조문과 관련된 것, 특히 111조 2항은 이런 식으로 지문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24번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자, 갑이 표의자고요. 내용 증명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1. 갑이 발송 후 사망했다 하더라도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하겠죠.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야죠. 해제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만 하면 효력이 생기죠. 실제로 알아야가 아니라 을에게 도달만 하면 해제 효력이 발생하죠. 3번 내용 증명이죠. 내용 증명이 도달했으니까 효력이 생겼죠. 효력이 생긴 후에는 철회를 못합니다. 철회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걸 철회를 합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후, 즉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가 됩니다. 이 원칙입니다. 5번 내용 증명이 반송이 안 됐네요. 반송이 안 됐으니까 도달되었다고 봐야죠. 옳은 지문. 5번 역시 내용 증명입니다. 을에게 도달했습니다. 도달하고 나서 을이 성년 후견의 개시가 됐죠. 상관없죠. 을에게 도달한 때는 을은 제한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을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제한능력자가 됐으니까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해야죠. 그래서 5번도 X.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났을까요? 의사표시? 그렇군요. 의사표시 내용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2개. 목적 요건과 의사표시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특별 유효권, 대리와 관련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